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어제죠.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쓰게 됐습니다. 최근에 8월 초였죠. 8월 중순쯤에 $190를 달성을 한 후에 조정을 약간 또 받았었고, 그 위에 다시 또 서서히 올라오더니 어제죠. $192를 또 찍게 됐습니다. 멤버십에서는 2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아마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후에 149%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이 이제 나스닥이 상방으로 전환을 하던 딱 그날이었죠. 그때 이제 폭락 후에 반등하던 그때서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던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4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천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나스닥이 반등할 때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상승을 해서 가장 높이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뭐 거의 대장격으로 지금까지 랠리를 이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봉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도 최근에는 다시 또 조정을 주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평선에 붙으면서 조정을 주는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매집 시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팔란티오 주식 13,000주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 263만 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물량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마냥 들고 있는 전략이 수익률 면에서 처진다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한참 상승할 때 사는 습관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장이든 아니면 장 초반이든 가격이 이제 잠깐 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빨리 잡자.' 이런 생각으로 잡았다가 많이 후회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꼭 사고 싶다면은 소량만 일단 담아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점에서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점에서 주저없이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음봉티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장대 음봉이 아주 가끔씩 한번 나오는데요.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하고는 상당히 다른 포지션에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에서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종목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고수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바로 평단 낮추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이 최근에 상승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둔화된 그런 종목에서는 더더욱 이 매수가, 평단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거의 절대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께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한 부분과 파란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그리고 5개의 평단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요.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단가의 차이만큼 수익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따지죠. 하지만 고수는 얼마가 오르냐 이것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초보는 한 번 따면은 이거를 계속 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을 작게 보면은 그걸 그냥 끊고 나와 버리죠. 하지만 고수는 이 기회에 어떤 기회의 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버텨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초보는 매매 계획을 잊어버려요. 사전에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겁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위치가 되겠죠. 요런 위치. 요런 위치에서 그냥 겁만 먹는 거예요. 요 이전에는 굉장히 뭐 종목에 대한 조사도 잘 해 가지고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놨어요, 매매 계획으로. 근데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여기서 도망을 가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이런 시기마다 자기가 그 써 놓은 매매 계획을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팔란티어는 이제 11월 3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제 높은 기대치 속에서 완벽한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AI 수요 지속과 48%의 YOY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 변동성과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실망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상방이라면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하방이라면은 또다시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뉴스가 됐든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 됐든 장 초반에 이렇게 떨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이제 예외가 아니어서 180달러대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다가 10월 22일 밤이었죠. 이때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릿수가 두 계단이나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180대가 160대까지 한번 찍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찍고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0선이 고개를 든다 하면은 요건 이제 낙주 매매에서 낙주가 끝났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떨구는 자리를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를 노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70 초반에서 잡았다면은 며칠 만에 10%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스몰 캡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일주일 안에 10%가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죠. 따라서 종목이 결정이 됐다면은 매수가는 항상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합리적인 소비라는 그런 이제 워딩을 쓰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고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최고가에 왜 잡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가창을 이렇게 보면은 뭐 HL 해가지고 당일 고가다, 저가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최고가에서 계속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추격 매수하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게 좋지 못한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은 보통 내가 여기서 안 사면 저 멀리, 저 위로 도망을 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장 초반에 가격이 뜨는데 왜 잡나라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이라든지 뭐 프리장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쏟아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 쏟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많은 물량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꺼번에 왜 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제 고점이나 저점을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낮은 가격이 안 올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팔란티어는 최근에 폴란드와 대규모 국방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폴란드가 팔란티어, 그다음에 안드릴과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군사 AI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2026년 국방 예산 확대와 맞물려서 유럽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 매출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또한 루멘 테크놀로지와의 단연간의 AI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수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제휴인데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및 AIP 플랫폼을 루멘의 커넥티비티 패브릭과 결합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업 AI 도입을 가속화하겠다. 이것이 목적이고요. 또 이제 상업 부문 성장에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스노우플레이크 제휴와 연계된 AI 생태계 확장 트렌드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우려 속에서 또 주가가 한번 또 상승을 해줬는데요. 백악관의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검토 소식으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표를 하나 보자면요. 월별로 월가에서 목표가를 제시했던 그 이력을 한번 평균을 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130달러에서 매월 5달러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비약적으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15달러를 제시를 했었고요. 이것이 약간 좀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10월 들어서는 오히려 목표가가 빠지는 평균 목표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별다른 변화 없이 이제 상향보다는 홀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랠리는 계속되겠죠. 하지만은 차익 실현 매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마 더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전처럼 이제 장기간 홀딩만을 고집하기에는 상승률 순위에서 티어가 두 계단 정도 내려간 느낌이죠. 그래서 상승을 하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저가 매매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가가 떨어지고 언제 과매도 구간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최근에 또 신고가를 달성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